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밖에 또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또 한 회사의 또 초청을 받아서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사실 왔습니다. 필러라고 하는 게 사실 정말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필러를 넣으면 평생 안 없어진다던데 초창기 때 처음 우리가 필러가 나온 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떤 볼륨을 주려면 소의 진피를 갈아가지고 뭔가를 넣어주는 뭐 이런 막 이물 반응을 또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 자, 그래서 근데 처음에 딱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한 6개월, 한 1년쯤 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돈 넣어가지고 이 약 넣은 건데 6개월밖에 안 가? 오늘도 많은 회사들이 또 발빠르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반영구 필러를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겠다. 몇 년씩 가도 잘 안 사라지는 필러들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근데 한 2년, 3년이 지나면서 원장님, 저 이 필러를 없애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반영구 필러야. 자, 그러면 이양이 오래 갈 거 아니야. 나는 늙어. 자, 나는 분명히 2년, 3년 지나면서 내 얼굴 형태는 바뀌는데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 점점 뭔가 안 맞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기 싫어요 하고 갔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을 째서 안에 거를 전부 다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와,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확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반영구 필러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게 다시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필러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 우리 피부에 평생 안 없어진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우리 몸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러면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 몸과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되고 점점점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따라서 그 히알루론산도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술자가 좀 시술을 잘못한 경우,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약간의 막을 탁 쳐버려가지고 땡글땡글해지고 안에는 그대로 필러가 남는 현상 때문에 분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초음파로 다 보면서 다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전부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뭔가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입자들이 여러 개를 입자를 뭉쳐 놓은 거죠. 내가 코필러 맞으러 갔어. 코필러 딱 맞고 난 뒤에 코 모양이 하나도 유지가 안 되고 착 퍼지면 어떻게 돼? 그럼 코필러가 아닌 거죠. 필러에 대한 부분들은 필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양들이 히알루론산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또 붙이는 과정들이 많이 뭉쳐지면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쪽 중간에 좀 가까워지면 넣었을 때 좀 잘 퍼지는 경향을 보이겠죠. 크로스링크, 저렇게 교차 결합을 만들어 놓은 필러냐, 교차 결합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물 성분들에 되어 있는 부분과 좀 비슷해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근데 우리 화장품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죠. 이 화장품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히알루론산 덩어리가 또 크단 말이야. 피부에다가 발라야 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성분들을 좀 더 쪼개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 안에 잘 침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히알루론산, 화장품에 들어가는 히알루론산이다. 자, 그러면 같은 이름이지만 결국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히알루론산은 그러면 이제 액체일까? 고체일까? 자, 액체이다. 히알루론산은 고체이다. 네, 정답은 중간입니다. 왜? 냉화면시 어떤 느낌이냐면 만졌을 때 비비면요, 착 액상처럼 되게 그냥 풀어지는 현상을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얘들이 뭉쳐서 되게 쫀득쫀득한 형태로 유지가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잘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저런 게 얼굴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런 점도의 형태가 내 피부에 들어갔으니 그대로 그 모양의 외부 자극에 똑같이 반응할 수 있겠죠. 필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정말 얼굴 손도 안 돼요? 다 되죠? 잘 때 그냥 뭐 하늘만 보고 자는 거 아니죠? 온몸 베개 뒤집고 막 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필러 맞은 자리가 그럼 다 뒤집어져야지, 난리가 났어야지.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조직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잡는 거죠. 근데 아까 그런 교차 결합을 많이 시키면 저게 더 아주 세밀하게 딱 유지를 할 것이고, 그게 교차 결합을 덜 하면 좀 퍼지는 경향을 보여요. 저렴한 필러 중에 코필러 같은 거 맞고 나면 그런 거 있죠. 맞을 때는 분명히 코 모양이 나왔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아바타가 돼 있어. 꽤 많이 보거든요. 꽤 많이 봐요. 분명히 코가 그때는 이뻤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다 녹여야죠. 다 녹이고 다시 저런 아주 단단한 형태의 필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질문인데요. 유튜브의 뱀이라, 이게 정말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정보가 정말 많긴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은 그거야. 요게 맞았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많이 여쭤봐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그게 아닐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점도가 있는 거였잖아. 그거를 내가 얼굴에 넣었을 때 그게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바닥에도 잘 안 흘러내려. 그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모양 유지가 되는데 얼굴에 들어간다고 그게 흘러내릴까? 절대 안 흘러내립니다. 실제로는 필러를 맞으면 얼굴에 흘러내린다는 개념 자체는 성립하지 않지만 하나는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긴 합니다. 자, 필러가 움직여요. 여기에 맞은 필러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게 조금 내려옵니다. 조금. 자,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6개월쯤 지나면 필러가 녹을 때 그 증상이 되게 심해집니다. 위에는 꺼지기 시작하고 아래쪽으로 필러가 약간 몰리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서 우리가 인상을 딱 쓰면 여기에 뭔가 덩어리가 탁 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위에 있던 게 내려오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제가 필러 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양을 잘 유지하는 상태로 가느냐, 심지어 빠질 때 골고루 빠지느냐 골고루 빠지지 않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죠. 필러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필러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딱 제가 가르쳐 드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가 이상은 하세요. 근데 내가 얼굴 전체에 뭔가를 조금 넣어서 살짝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중가 이상의 필러를 하는 게 좋아요.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저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얼굴에는 원래 인대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 팔자 보면 팔자 요 위에 있던 지방이 이렇게 내려오면 딱 걸리죠. 만약에 뭐가 걸리는 게 없으면 이 지방이 팔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팔자까지 안 내려오거든. 걸리죠. 저런 인대가 얼굴에 곳곳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채처럼 탁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딱 그 부분 이상까지는 안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 밑 지방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만 탁 걸려서 여기만 지방이 뿔뚝해지는 이유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걸려서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필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필러가 들어가면 그 공간 안 이상으로 필러가 넘어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필러를 맞고 나면 흘러내린다. 자, 그런 생각은 그냥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필러 맞고 제일 무서운 거. 이거 이제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저 이거 이마, 저게 툭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싫거든요. 라고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그렇게 넣으려면 필러를 20에서 30cc를 넣어야 돼요. 이마에만. 자, 저가 필러 한 10만원 해도요, 20개에서 30개 넣으면 200에서 300이 들어가요. 그것만. 그 모양을 못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방을 넣습니다. 차라리 지방 이식을 해서 지방을 넣는 경우가 많고,
필러로는 잘 하지 않죠. 그리고 필러는 정말 그 하나가 1cc 정말 양이 적어요. 그게 요게 요렇게만 해도 벌써 내 손만 대도 한 10칸 나오겠네, 그지? 그 이마만 넣어도 대부분 5개만 해도요 살짝 교정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대두가 된 게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 대두가 된 게 백신 맞고 난 뒤에 필러에 부작용들이 생기신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자,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필러의 면역 반응이라는 현상인데, 이 반응은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지는 않는데 1년 중에 제가 한 2-3명은 만나게 돼요. 2-3명은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몸살하면 얼굴이 부어요. 감기 몸살을 하거나 몸이 되게 안 좋으면 부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필러의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흔치 않지만 꽤 그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올 때 처음에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는 약을 조금 줍니다. 약을 주는 이유가 그런 면역 반응이 일시적으로 반응이 이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 먹으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이게 2번, 3번 반복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이게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없던 사람들한테 이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필러 후에 정말 많은 이런 면역 반응이 생겼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그게 논문에 나오면서 한동안 피부과에서 주제 중에 하나가 필러 맞고, 야, 그 필러 맞으시면 어떻게 해? 백신 맞으면 어떻게 해? 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양이 조금 늘긴 했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마음이 아프지만 전부 다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누구한테 생길지 모르는 부분인데, 보통 저가 필러에서 흔히 많이 생기는 반응들이고, 고가 필러에서는 잘 없긴 한데 그래도 반응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필러 자체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시술했지만 그 사람하고의 면역 체계에서 안 맞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간혹 있다. 필러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하거나 녹일 수 있잖아요.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양 비용 들어가서 한 거 하나라도 아껴야죠. 오래가게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잘 고민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